만약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 동안 매월 1일 10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으면 배당주와 성장주의 현재 투자금은 각각 얼마가 되었을까요? 여기서 배당금은 전액 재투자한다고 가정할 거고, 배당주는 가장 인기 있는 ETF인 SCHD, 성장주는 나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ETF QQQ로 비교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늘 성장주에 투자할까 배당주에 투자할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배당주라는 걸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더욱더 배당주 투자에 적극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장주와 배당주 투자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고, 어떤 분들이 성장주 투자에 어울리는지, 어떤 분들이 배당주 투자에 어울리는지, 그리고 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한다는 전제 하에 조금은 불안한 국내 주식은 배제하고 미국 주식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만약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 동안 매월 1일 10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으면 배당주와 성장주의 현재 투자금은 각각 얼마가 되었을까요? 여기서 배당금은 전액 재투자한다고 가정할 거고, 배당주는 가장 인기 있는 ETF인 SCHD, 성장주는 나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ETF QQQ로 비교해 볼게요. 총 투자 원금은 36개월로 각각 3,600만 원일 거고요. 최종 평가 금액은 SCHD에 투자했을 때 약 4,410만 원, QQQ에 투자했을 때 약 5,850만 원의 평가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 금액의 차이는 약 1,450만 원으로 누적 수익률로 보면 SCHD는 약 22.2%, QQQ는 62.5%로 QQQ에 투자했을 때 약 3배 정도의 수익률 차이가 발생됩니다. 그럼 여기서 QQQ가 아닌 미국의 대표 혁신 기업을 모아둔 M7, 여기에 투자했으면 어땠을까요? M7을 추정하는 ETF, MAGS와 SCHD를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더 압도적으로 벌어지는데요. MAGS의 최종 평가 금액은 약 7,920만 원으로 누적 수익률이 무려 120%에 달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이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이렇게 더욱더 벌어지게 되는 것 같네요. 결과를 보시니 어떠신가요? M7은 3년 만에 자산을 2배 넘게 불려주는 마법을 부렸고, SCHD는 연간 약 130에서 140만 원 정도의 배당으로 연 3.8%에서 4% 정도 수준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발생시켰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무조건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답이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치만 여기에서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2022년에 지옥을 견딘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열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이룬 M7도 위기는 있었는데요. 2022년은 M7에게 최악의 해였어요.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메타나 테슬라는 무려 반토막 이상이 났고, M7 전체 지수도 고점 대비 약 40% 이상 하락했습니다. 반면 SCHD의 방어력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같은 시기 슈드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 수준으로 상당히 견고히 잘 버텨냈어요. 만약 내가 2022년 하락장을 버티지 못하고 손절을 했거나 현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전액 현금화를 했다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AI의 혁신, 그리고 엔비디아라는 치트키. M7 그리고 QQQ의 압도적인 성과는 사실상 엔비디아의 하드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SCHD의 ETF 구조상 이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종목을 담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승장에서의 매력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AI 혁신이 더디거나 AI 버블장으로 인한 폭락이 온다면 성장주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세 번째, 더 이상 투자금을 늘리지 않아도 배당금은 늘어난다. 이 SCHD의 가장 큰 특징은 매년 10% 내외로 성장하는 배당금입니다. 배당 성장률이라고 하죠. 배당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올해 받는 배당금보다 내년에 받는 배당금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고, 연차가 쌓일수록 배당금은 복리로 불어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배당금을 재투자한다면 복리 효과는 더 커지겠죠.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되짚어 보면서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장주에 투자를 하려면 마이너스 40%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강심장을 갖고 있어야 하고, 결국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으로 하락장에서는 저가 매수를 꾸준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장의 현금 흐름보다
앞으로 수년 후에 자산 증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옳은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배당주에 투자를 한다면 내가 성장주에 투자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적인 시장 수익률보다는 좀 뒤처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보았다시피 하락장에서의 방어율도 좋기 때문에 안전지향형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할 거고요. 또 다른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은퇴를 대비해서 현금 흐름을 미리 만들어 두고 싶으신 분들은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현재 현금 흐름이 충분히 좋고 앞으로도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연금저축펀드의 경우에는 배당주를 담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엔 이 배당주의 매력에 빠져서 내가 월세는 못 받더라도 배당금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일부 포트에 배당주를 좀 담아놨었는데 실제로 몇 년 동안 지켜본 결과 자산 증식에서 꽤 손해를 봤기 때문에 배당주는 전부 다 매도해서 지금 다 갈아탔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배당주, 성장주 어떤 걸 선택해야 한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본인의 성향과 투자 성향에 맞춰서 자산 증식이냐 현금 흐름 창출이냐의 포커스를 맞추면 됩니다. 그럼 2026년 올해도 모두 화이팅입니다.